이번에 문건 그 경위가 문건의 작성 경위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문건의 작성 경위가 이제 1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뭐 좀 교체해야 한다. 아니, 교체가 아니라 사퇴설이 나돈다.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도니까 이제 비서실장이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조홍천 비서관한테 이런 거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사실인지.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박경정한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경정이 보고서를 어떻게 했냐. 정윤회 씨하고 그 저 3인방하고 해가지고 비서실장을 교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연 박관천 경정이 어디에서 들었느냐 이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결국 조홍천 비서관은 내가 듣기로는 십상시 그 회원 가운데서 직접 들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서 바로 밝힌 내용은 박동열 전 국세청 공무원 교육원장한테 나는 들었고 이 사람은 바로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김춘식 행정관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한 걸로 보면은 부인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김준식 행정관은 뭐 본인이 고소인 자격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애시당초 지금 이게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준식 행정관이 얘기해 줄 부분은 전혀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정 변호사 지금 바로 박동열 그리고 박관천 경정 그리고 김춘식 행정관을 3자 대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면 어떻게 해서 문건이 작성이 됐는지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십상시 모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뭐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진실을 다 말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이 수사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이 지금 강남에 있는 제2모 중식당이라든지 일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모였느냐 딱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치면 자 그러면 10명이 그 자리에 안 모였다 하면 그냥 땡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검찰 지금 수사하는 폼새가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정윤회 씨가 자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뭐 비화기 폰으로 통화를 했느냐 정윤회 씨가 이재만 씨하고 통화를 평소에 자주 했느냐 정윤회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그게 본질일 수도 있거든요. 더 보면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에서 뾰족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 문제가 된 제2식당에 대해서 식당 업주 상대로 또 종업원 상대로 해갖고 자 당신 정윤회 씨하고 한 10명 여기서 모여서 수덕수덕 합뛰어 우리 그런 사람들 못 봤는데요. 그럼 자 핸드폰 기지국조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단체로 여기 떼거지를 안 모였네. 그럼 회합 없네. 그럼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특히 정윤회 씨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이 핵심 비서관 3인방하고 국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느냐 또 아니면 정윤회 씨가 직접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계속 오갔느냐 또는 정윤회 씨 전체했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계속 오갔느냐 사실은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사를 하려면 해야죠. 근데 김 변호사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직접 취재한 결과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앙지검에서 밝힌 바도 있고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법조문이 달라지니까요. 진실이냐 아니냐 우선 그걸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10사람이 강남의 식당에서 모였느냐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거에만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 수사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정유래라는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별도의 무슨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령 정윤회 씨 딸이 상주에 있는 승마 경기 대회에서 2013년 작년 4월 달에 1등 못하고 2등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승마 경기대회에서 뭐 이렇게 판정을 가지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들어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진영 내사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승마 대회 판정을 가지고 경찰이 곧바로 며칠 만에 들어가서 내사를 한다.
경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코술들이거든요. 네. 도대체 저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을까? 예. 그리고 유진영 장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일련의 뿌리들이 결국은 정윤회 씨의 따님의 승마와 관련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은 제대로 똑바로 수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겠다. 근데 그건 의혹이고요. 네. 의혹이고 지금 저 상주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심판에서 판정 10일 문제가 있다고 많은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서도 처음부터 그 안에서 스포츠 업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나왔다는 얘기가 거죠. 나와서 조사했다는 그런 또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심판들 사이에 100점 만점에 7점 차이뿐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유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심판들 사이에 충분히 자기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가 정윤회 씨의 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다른 학부형들도 그런 하이가 있어서 그 조사가 된 것이 그것도 좀 밝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수첩에서 꺼내보면서 국장과장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사실이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소위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그야말로 장난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민정비서관실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라인을 정식으로 된 것인지 감찰을 한 건지 그것도 조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의혹이 지금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의혹 수준이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됩니다.